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장악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할 기회가 첫 번째는 해방 후 45년부터 48년까지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때에 완전히 북한이 대한민국을 장악할 기회가 1차 기회가 있었는데 하늘이 내린 이승만 때문에 13%의 세력을 가지고 18%의 세력을 가지고 78%의 박헌영의 남로당을 제압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 과정은 다음에 언제 내가 그 디테일하게 아주 그 이승만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새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승만이. 박헌영을 북한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그런데도 지금 이승만의 지지율이요 1.8%밖에 안 돼요. 국가의 설립자가 1.8%. 이게 왜 그런가? 지금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6.25 때죠. 6.25 때. 6.25 때 아니 우리가 6.25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주한미군이 신속하게 한국에 와서 현재 휴전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2차 위기였었죠. 2차 위기. 세 번째는 5.16 혁명입니다. 박정희 5.16 혁명.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세계 경제 6위 그리고 군사력 세계 6위 이젠 세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어제 이재명 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입니다. 절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의 절반이 이재명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국민의 절반밖에 안 돼요. 5대5입니다. 팽팽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왜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했다고 생각하느냐. 6.25 때는 물리적으로 점령하려고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때는 박헌영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 혁명을 익힐 때도 사실은 북한의 남침 6.25 일어난 지가 1950년 6월 25일이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에 혁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북한이 다시 남침을 또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민주당 정부가 개판이 됐기 때문에. 뭐 전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결단을 내려서 사실은 막아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했다고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쉽게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근대사에 대하여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목숨 걸고. 교수, 역사 교수 1000명 한번 데려와 보세요. 1000명. 역사 교수 1000명을 한번 데려와 보세요. 나하고 한번 토론 한번 시켜보세요. 나는 성경 다음에 나는 역사를 목숨 걸고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다음에. 그것도 뭐 조선시대, 고조선시대 무슨 발해 뭐 이건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충 다 공부를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국사입니다. 건국사. 제일 핵심이 뭐냐. 45년부터 48년까지입니다. 이 역사에 공백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춰놓고 있어요. 덮어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교조라는 단체가 완전히 국민들을 거짓말로 가르쳐서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대한민국이 일으켰다. 뭐 이런 거. 남북 분단은 미국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했던 북한이 6.25를 통하여 실패를 하자 방법을 바꾸어서 계속 학생들 운동권에다가 또 정교조에다가 민주노동에다가 민주노총에다가 계속 간첩들을 파송을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5대5 북한이 통치하는 것이 50% 대한민국 이승만과 박정희가 통치하는 것이 50% 이 상태로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럼 분야별로 나눠보시면 첫째 한번 보세요. 정치. 정치가 북한의 손에 안 넘어갔다고 부인할 사람 있나요? 192석. 그 중에 몇 명은 빠질 수 있겠죠.
야당 192석은요 완전히 북한의 하수인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몇 사람 빼고는 다 북한이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부인할 길이 있습니까? 증거를 한번 대드릴까요? 증거를. 자 보십시오.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하명법이 뭡니까? 여기 탈북자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가 남조선에 왔더니 34,000명입니다. 지금 탈북자가. 너무 우리가 어릴 때 북한에서 교육받은 걸 세뇌로 당했다. 완전히 거짓말이더라. 한국에 오니까 지상천국이다. 지상천국.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빨리 기회가 있으면 탈북해 오세요. 이게 박상학 대표를 중심하여 그 박상학 대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탈북자 단체가 사실은 실제로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하는 단체들이 더 많습니다. 계속 풍선을 날리니까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북한에 전단지가 터지니까 내려오니까. 그래서 북한의 전방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심지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래요. 왜? 그 사람들에게 뭐 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한 것은 내가 군대 생활할 때요. 지식의 갈증이 느끼니까 그냥 논에 버린 신문 있죠. 신문이라도요. 주워가지고 누른 거 그것도 읽으려고 그래요. 왜? 인간의 지식에 결핍증이 걸리니까. 군대는 폐쇄된 사회니까. 그래서 탈북자들이 계속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으면 안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면 인간이 아니죠. 그랬더니 김여정이가 쌩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그때 노무현 이 문재인 정부 때죠. 지시해가지고 뭐냐? 이게 김여정 하명법입니다. 풍선을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도 정치가 북한의 손에 들어가지 않다고 여러분 누가 따질 사람이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해요. 192석이니까. 그때는 180석이요. 그래서 탈북자 단체와 일반 한변을 비롯한 법조인들이 위헌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풍선 날리는 것은 날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어떻게 북한이 시키는 대로 김여정 하명법을 만드냐. 그래서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탈북자들이 풍선을 마음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 점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몇 명은 거의 고정간첩의 수준이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 외에 따라 노는 간첩들 말할 것 없습니다. 이 간첩들을 분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향하지 않는 공개적으로 전향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현재 국회의원일지라도 간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전향을 못합니까? 왜 전향을 공개적 전향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임종석 그러면 임종석에 대하여 국정감사할 때에 전희경 의원이 물었습니다. 전향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전향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비서실장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태영호가 또 몇몇 사람에게 전향했냐고 물어봤어요. 태영호 국회의원이. 탈북자 아닙니까? 그분은. 강남구에서 당선된. 물어봤어요. 전향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향 안 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뭐냐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요?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헌법을 거부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공격했어요. 그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것이? 그럼 정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을 겁니다. 정치는 완전히 북한의 손으로 들어갔다. 교육, 정교조가요 약 27,000명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정교조를 함께 따라서 도우는 이익 집단, 이 교사들, 이 영향력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왜 정교조의 사람들이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고 왜 정교조에 같이 하느냐?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 인간은 교사요, 그 다음에 종교 집단이요, 목사요, 스님이요, 천주교 신부들도 인간은 자기 이익 집단을 초월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지금 학교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지금 현재 정교조를 교육을 받은 제1세대가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50. 그러니까 나이 50 넘은 사람들은 선거해봤자요, 하면 해보나 말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예. 그리고 정치 중에 제일 핵심 뭐냐? 문재인은 실제 간첩입니다. 내 문재인은 실제 간첩이라는 것을 성호 스님을 모시고 내가 한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청와대에서 기자한테 해견한 것부터 시작하여 고발 못하잖아요. 문재인이가 지금 저에 대하여. 처음에는 내가 고발했죠. 내가 3번 감옥 갔죠. 근데 완전히 내가 무죄됐잖아요. 완전히 무죄. 문재인은 간첩이에요. 실제로 북한이 보낸 간첩이라고요. 이런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증거 말씀드릴까요? USB를 왜 넘겨요? 김정은한테 USB를 왜 넘기냐고요.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대정지방법원에서 판결 내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우리가 돈 벌면 뭐예요? 수출하면 뭐예요? 1년에 북한이 2조를 빨아가는데 비트코인으로. 북한 애들이 해킹 세계 2위입니다. 2위. 미국 다음입니다. 미국 다음. 이것은 곽선희 목사가 만들어준 거예요. 강남에 있는 곽선희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소망교회. 이 목사님이 증거를 대드릴게요. 제가 곽선희 목사님 밑에 심부름한 사무장을 저보고 만나자 그래서 내가 4시간 동안 로보텔에서 내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목사님이 간첩이라는 거야. 밑에 심부름한 사무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포섭됐냐? 북한이 곽선희를 초청을 했어요. 정주영 외에는 그 누구에도 안 보여주는. 정주영은 지금 북한 측 강원도입니다. 거기에 정주영은 소떼를 1000마리를 몰고 가서 그리고 또 평양에 체육관도 지어주고 또 현대아산 또 금강산 개발도 해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주영은 자기가 태어난 집을 보여줬어요. 정주영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곽선희를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친누나가 있는 거예요. 친누나가. 친누나를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형제간에 50년 만에 처음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곽선희는. 그리고 평양으로 데려와서 뭐 여자 공격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명예훼손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어쨌든 뭐 북한이 하는 짓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곽선희한테 하는 말이 그때 유엔이 금지령을 내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이. 그때는 486 컴퓨터가 제일 그 메모리가 제일 센 것입니다. 486 컴퓨터를 50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일본도 금지령 내리죠. 중국도 금지령 내리죠. 러시아까지도 다 북한한테는 486 컴퓨터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유엔의 금지사항입니다. 유엔의 금지사항. 지금도 유엔의 금지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곽선희가 50대를 줬어요. 컴퓨터를. 북한에다, 김일성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컴퓨터만 보내주면 뭐하냐? 가르칠 교수를 보내줘야지. 그래서 포항공대 교수 2명을 2년 동안 김일성 대학에서 컴퓨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위가 된 겁니다. 해킹에. 북한 애들이 김일성 대학에서. 됐죠? 세계 해킹 2위가 됐는데 이걸 한번 시험 가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털었느냐? 우리나라의 전산망 있죠. 농협 전산망을 디도스로 공격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농협의 전산망이 이틀 동안 마비된 거 아시죠? 벌써 10년도 넘었죠. 15년 넘었죠. 되는 거야 해보니까. 하하, 이거 실제로 디도스 공격을 하니까 컴퓨터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전산망이 이틀 동안 마비가 됐어요. 전체 은행은 다 전산망으로 돼 있는데 마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마비가 되니까 이놈들이 감땡이에 부어서 북한이 자 미국의 국방부를 한번 틀어보자 하고 미국의 국방부를 틀었어요. 미국은 해킹 부대가 북한의 10배입니다. 북한의 10배 숫자가. 틀었더니 미국은 안 뚫린 거야. 그 대신에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미국이 안 거예요. 알고 나서 난 이거 국정원장 출신 김성주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틀었어요. 미국 국방부를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미국이 알아차리고 이것들 봐 겁도 없이 해서 북한의 해킹 전산망을 거꾸로 역습을 했습니다. 미국이 역습을 했어요. 정가은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도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북한의 전상망을 틀었더니 북한의 전상망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마비가 된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냐.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국정원장 출신인 김성주 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북한의 전상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 남한에 있죠. 남한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사이트 좌파 사이트가 전혀 활동을 못하더라는 거야. 증명이 됐죠. 보세요. 그리고 초근래에 북한한테 수해가 홍수가 많이 났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했잖아요. 왜 거부했냐? 아니 해킹 가지고 털면 1년에 2조를 한국에 있는 돈을 빨아오는데 뭐다로 너한테 봐도 거부했어요. 만약에요 정말로 고난의 행진처럼 죽을 임기가 되면은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쌀이 남아서 지금 쌀이 썩어서요. 창고가 지금 쌀 창고가 너무 넘쳐가지고 밑바닥에 쌀이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북한한테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맞는다고 거부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한국에 있는 돈은 다 우리 거다 이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빨아서 쓴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빨아서 쓰면 북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저 양식도 많이 주지. 한국의 걸 그때 털어가면 그거 모릅니까?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쌀이 넘쳐나고 있어도 중국이 강냉이 옥수수 아무리 갖다 줘도요. 이 사람들은요.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생존이 가능할 만큼만 양식을 주지.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통치 방법입니다. 통치 방법.